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불인이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하기 좋은 계절과 비 올 때. 도대체 어떤 계절이 이사하기 가장 적합할까요? 이사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뭐 언제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봄 아니면 가을? 그렇죠, 맞아요. 봄이랑 가을이 온도적으로도 가장 좋고, 그리고 뭐 결혼 시즌이 또 있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날씨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 왜냐면 여름이랑 겨울은 큰 명절도 있는 계절도 많고, 거기다가 여름은 또 휴가철이 있어가지고 돈 쓸 일이 많으면 이사를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봄이랑 가을이 전통적으로는 이사철이라고 불러요. 아마 역발상으로 생각해보면 이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붐빈다. 혹시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을 위한 좋은 뭐 놀이공원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어떤 시설에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때 가면 진짜 발 디딜 걸 없어요. 발표 죽을 것 같아요, 왠지. 뭐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나 예, 그런 뭐 거요. 이런 데 가면 예. 그쵸.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역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뉴스 봤을 때 크리스마스인데 또는 어린이날인데 롯데월드라든지 그런 대형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 생각보다 예년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요즘 사람들은 역발상이라든지 실리 위주로 많은 선택을 하구나라고 좀 혼자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진짜 이사하기 좋은 계절은 현대사회예요. 현대사회. 이 전통적인 거 말고 부동산의 기록들 말고 현대사회에서는 겨울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겨울이요? 네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겨울에는 너무 춥고 힘들지 않을까요? 이삿짐 옮기고 막 하는데. 그렇죠, 맞아. 그런 부분은 사실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통된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겨울은 이사를 좀 피하는 경향이 지금까지는 있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겨울에는 이삿짐 센터가 금액이 줄어들어요. 봄, 가을 빼고는 좀 줄어드는. 비수기니까. 비수기라서. 예. 뭐든지 성수기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금액을 올려도 똑같은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순수익은 올라가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금액을 올리는 경향이 많아요. 반대로 비수기에는 가격을 내리더라도 수요 자체가 전체적인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면 수익도 순수익도 낮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사진 센터 쪽에서 비수기 특히 겨울에는 단가가 협상할 때 단가를 낮춰서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실리적으로 겨울에 이사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이득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도 꽤 많아요. 성수기에는 집이 좀 부족하고 비수기에는 집이 많은 게 아니라 성수기는 성수기다 보니까 집이 나오더라도 금방금방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어제 이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갖고 이제 이 집 내가 계약해야지. 근데 나는 한 달 후에 이사니까 한 일주일 있다 계약해야지, 일주일 안에 계약해야지 생각하고 마음 먹었는데 내일 전화해보면 이미 다른 사람이 계약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성수기에는 허다해요. 집이 나오는 집이 작아서 집이 작은 게 아니라 집이 너무 빨리 나가버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나가버리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내가 체감하기에는 요새 왜 이리 집이 없지? 라고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게 성수기예요. 반대로 비수기는 집이 한번 나오면 잘 안 나가요. 그러면은 집에 대해서 그 월세나 전세를 놓을 때도 네네. 성수기와 비수기가 따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봄이나 여름 시작점에 집을 내놓으면 그 계절이 끝나기 전에 거의 대부분 임대는 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집에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위치상으로 너무 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위치거나 그런 특별한 단점이 있지는 않는 이상은 대부분이 그 계절에 나가요. 근데 겨울은 조금 달라요. 집들이 괜찮은 집도 겨울에는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이유가 네네. 단순히 추우니까 나가기 싫고 네. 약간 요런 이유인가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보통 부동산 계약은 연단이에요. 연단이 1년 2년 연단이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살다가 내 집에 살다가 내 집을 팔고 이사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 우리나라 80%가 임대거든요. 임대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80%의 임대인들은 대부분 다 1년 2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이사 왔던 그 계절에 또 이사를 가게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계속 맞물려 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성수기라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이클을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이클을 타던 도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굉장히 저렴한 월세라든지 또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또는 서울 경기도에서 내가 이제 갓 독립하는 1가구인 주택이신 분들, 지금의 MZ세대라든지 20, 30대
직장인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가 계약은 1년 하든 2년 하든 내가 뭐 직장과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바꾼다던가 또 이직을 한다던가 할 때 언제든지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 사이클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일년도에 왔던 부동산 붐이 폭삭 내려앉은 시기, 이 시기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경매에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운명 겨자 먹기로라도 집을 싸게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그냥 내가 이사를 가야 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실리 위주로만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어쩔 수 없이 겨울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져요.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는 성수기란 게 누가 정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왔었는데, 요즘은 겨울이 가장 이사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역발상으로. 그렇죠. 이 날씨에는 사람들이 이사를 잘 안 하겠지. 그렇죠. 하는 그 날씨인 겨울에 그렇죠. 이사를 하는 거죠. 맞아. 그리고 옛날부터 계속 이어오던 전통을 깨고 내가 새롭게 실리만을 추구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계절이 바로 겨울인 거죠. 아, 그럼 저도 겨울에는 사실 이렇게 집 보러 다니기 좀 춥잖아요. 그렇죠. 뭐 날 좀 풀리면 가지. 맞아. 날 좋을 때 가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 날이 안 좋으니까 오늘 집을 보러 가야겠다. 맞아. 약간 이렇게 네.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거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들도 대부분 집 볼 때 소유하고 있는 자차로 함께 집을 보러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차 안에 있으니까 별로 집 볼 때 춥지도 않아요.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 4년 안에 집을 다방이라든지 직방이라든지 뭐 그런데 온라인으로 해서 집을 보고 부동산 연락해가지고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겨울에 이사를 해야 된다는 네네. 그 실리적인 게 네. 이게 끝인가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점에서는 뭐 이게 끝이라기보다는 생각해고 이제 권유에 추천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겨울은 수의 계절입니다. 수의 계절이요? 네, 이게 수의 계절이 뭐냐면 풍수지리라든지 명리학이라든지 사주팔자라든지 그런 명리학적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겨울은 수의 계절이에요. 음양오용 중에 수. 물 숫자 얘기. 네, 맞아요. 물의 계절이죠. 그래서 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 수는 풍수라든지 사주를 관장하는 명리학 계통에서는 돈이라고 봐요. 아, 물이 돈이랑 개념이 같은 건가요? 네.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게 무조건적인 그런 진리는 아니에요. 돈은 물이다. 이 말이 정확하게 수학처럼 늘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아니지만 자연의 섭리상 물을 돈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에요. 물 근처에서 살아라.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또 있고. 아, 그래서 한강 근처가 그렇게 비싼 건가요? 그렇죠. 결과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산소와 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려면 반드시 흐르는 강이 있어야 돼요. 소규모로 한두 가구 살 때는 조그만한 뭐 우물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작은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체 정화가 되는 흐르는 물이에요. 그 물줄기.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들을 교환하겠죠. 상업이 발달하겠죠. 그렇죠. 네. 만약에 가구 수가 많지 않은 작은 마을에는 상업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서로 앞으로 평생 같이 얼굴 보고 살 사람들이니까 서로 그냥 주고받으면 돼요. 너 이거 필요하지? 나 이거 남아. 그냥 대가 없이 주고받으면 돼요. 대가라는 것들이 뭐 정과 서로의 마음의 신뢰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정과 신뢰가 쌓이겠어요. 그래서 발달한 게 상업이에요. 상업이 발달해야지 돈이란 걸 축적할 수 있게. 돈은 사실상 우리는 교환 화폐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하는 이유는 축적하기 위해서예요. 축적하려면 상업이란 게 발달해야지 어느 한 개인이 축적을 할 수 있는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게 흐르는 물줄기예요. 경제적인 그 순환을 위해서 그렇죠. 흐르는 물줄기가 제일 가장 필요하다. 그렇죠. 기본적인. 전 세계적으로 봐도 큰 물줄기가 없는 대도시는 없어요. 약간 공식적인 거네요. 그렇죠. 그게 공식적이라는 건데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자연의 섭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명리학, 자연을 연구해서 나온 결과 정립해서 인간에게 쓸모있게 변형한 학문인 명리학에 나오는 거죠. 물은 돈과 같기 때문에 수의 계절, 겨울이 왜 수의 계절이냐면요, 수의 힘이 가장 강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은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계절. 그럼 반대로 약간 여름에 네. 이사를 하면 좀 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나요?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화는 수와 다투겠죠. 그러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죠.
내가 잘 벌어둔 것도 이사를 가면서 뭐 석간사고가 일어난다던가 또는 내가 이사를 함으로 하여금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여름에 안 좋은 일이 생겼던가 아프다던가 사실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개인적인 다 사주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어쨌든 그 기운을 안 좋은 기운은 내가 피해갈 수도 있고 내가 기운이 강하면 막아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기운은 그냥 내가 가만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좋은 기운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좋은 기운을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절에 이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라는 건 내 기운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운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직해라, 이사해라, 이름 바꿔라 지금까지 쭉 해오던 거에 대한 변화를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안 좋은 기운들이 변화를 주거나 또는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도 변화를 주라고 해요. 왜냐면 기운이 들어오려면 묵은 기운들이 나가야 돼요.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내가 무조건 스펀지처럼 나 흡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펀지도 다 흡수하고 나면 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모든 걸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있던 거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뭔가 기운이 좋게 바뀌든 안 좋게 바뀌든 이사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름을 바꾼다든지 또는 결혼이라든지 또는 새 집을 사는 문서운이라든지 문서운은 종이에 도장을 찍는 걸 문서운이라고 하거든요. 부동산을 매매도 있지만 전월세도 똑같아요. 문서운이거든요. 그런 변화를 줄 때 이런 큰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돈의 계절이라고 하는 겨울에 그러면 돈기운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돈기운이 자잘하잖아. 이 돈기운이 자잘할 때 안 좋게 들어온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강령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돈 벌기 위해서 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안 좋게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좋은 기운을 받는 사람은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또는 내 이름을 바꾸거나 이런 큰 변화 속에서 그 돈기운을 같이 흡수해가지고 내가 더 좋은 기운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한 겨울에 수는 곧 돈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계절에 내가 이사를 하여금 사실상 힘들잖아요. 날씨도 춥고 사람들이 이사도 잘 안 하고 이런 힘든 계절에 실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대로 챙기고 또 그 돈의 기운도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재도약하고 또는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걸 더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이사를 함으로 하여금 더 좋게 발전하거나 안 좋았던 기운이나 그래프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겨울에 이사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하죠. 그러면 수가 이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옛말에 보면은 네. 비 오는 날 이사를 해야 잘 산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럼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옛날에는 풍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절이랑 상관없이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봄, 가을이 이제 성수기잖아요. 이사 성수기. 그쵸. 그렇죠. 계절에 상관없이 돈 기운, 수의 기운을 얻을 수 있는 날이 바로 비가 오는 날이에요.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돈의 기운을 얻을 수 있는 날씨가 예, 이삿날이 이사를 하는데 내가 새로운 곳에 갈 때 돈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날이 비 오는 날인 거죠. 그래서 비 오는 날 이사하라고. 이사하면 좋다. 잘 산다. 정확히 얘기하면 옛날 사람들이 저도 어릴 때 들었거든요. 어른들한테. 비 오는 날 이사하는 게 또는 이사하고 있는 중에 비가 온다. 야, 니 잘 살겠다. 진짜 부산 사람이라서 약간 사투리가 섞였는데 항상 섞이나? 어쨌든 항상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사하면 비가 와요. 야, 너 잘 살겠다. 왜요? 그러니까 비 온다 이거.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20대 중반에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수의 기운이 내가 이사를 하면서 내 인생에 약간의 큰 변화를 주는 시기가 이사하는 시기라고 봐도 되거든요. 사실은 이사를 하면 많은 것들이 바뀌잖아요. 원래 내가 살던 생활, 내가 술 만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눈 감고도 화장실, 내 방, 침대 눈 감고도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익숙한 공간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남의 집과 같은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돈의 기운이 나를 축복한다.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 게 바로 비 오는 날 이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명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혼자 생각했던 건 비 오는 날 제가 이사를 해봤거든요.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힘든 건 당연한 거고 지금은 많이 없지. 무거운 원목 가구로 된 장이라든지 침대가 꽤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물기 제대로 안 닦아주거나 옹이라고 알아요 혹시? 네, 알아요. 옹이 알죠? 동그랗게 돼 있고 옹이 사이로 다른 건 니스집 다 해놔도 그 옹이 사이로 작은 틈으로 물이 침투하면 나무가 썩어요. 이사할 때 비가 오면 일이 2배, 3배 늘어나요. 그 모든 거를 다 꿋꿋하게 이겨낸 사람이라면 잘 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런 뜻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혼자 그런 뜻으로도 생각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수라든지 음양오행의 원리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좋기 때문에 저런 말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전해내려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음양오행과 풍수지리에 대해서 네. 잘 알지 못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부터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오늘의 그 영상 이야기를 통해서 네. 알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천만 다행이고요. 조금이라도 매력이 있어서 또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틈날 때 조금씩 이렇게 주워서 귓동냥이라고 하죠. 귓동냥처럼 그냥 어깨 너머로 주워서 듣는 것도 잘 기억만 해두신다면 아마 나이가 들면서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필요하거나 또는 경험해보는 일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한 번쯤은 경험해보실 수 있어요. 저희 돈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오늘의 영상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